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주야기본스님 댓글에다가 슈퍼챗 또 날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방송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따로 오늘은 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린리님, 지난번에 생방송할 때 저희 후원금 보내주신 것 있는데 받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도착을 안 했었고요. 얼마 전에 엊그제 저희가 사실 이걸 받았습니다. 여기 메모까지 적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린리입니다. 정직한 방송에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후원이라는 걸 해봅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홍성구 기자님의 건강과 번영을 기도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금은 간식 드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이 있어서. 예, 근데 현금 웬만하면은 우편봉투에다가 현금 보내주시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우편물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잘 받았고요. 덕분에 또 맛있는 음식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텍사스주에서 재은글릭님, 저희한테 수시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손편지 적은 카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홍성구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물론이지요. 구독, 알림 누르지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일기변동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지난달 10월 19일 현금을 보냈는데 받으셨는지요? 안 왔어요. 저희가 이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특히 우편물 도둑한 사람들 많아서 죄송해요 하시는데 액수 얘기를 또 하셨는데 많은 성금 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액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물론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네. 하여튼 적은 액수라도 단돈 5불, 10불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원 기부금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5불도 좋습니다, 10불도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이나 미국 국민들이 빨리 깨어났으면 해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평화롭고 안정을 갖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부디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포트워스에서 재은클릭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올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지는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뉴포 응원단 현재까지 20명, 딱 20명이 지금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10명만 더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뉴포 응원단 전용 방송을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9불 99센트, 한국에서 지원해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월 12,000원을 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9불 99전 지원을 해주시면 뉴포 응원단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생방송을 토요일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못 드리는데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어제 헌터 바이든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레슬리 울프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모든 길이 그녀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때 아닌 수개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립니다. 펀치볼 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난 월요일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저택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원 의장이 되고 처음입니다. 맷 게츠 하원 의원의 지지율이 플로리다에서 21%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부터 휴전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하마스 측에서 50명의 인질을 석방한다고 하는데 미국 국적자가 4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4천 건 줄어든 20만 9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정부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CEO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테크 업계에 파문을 일으킨 오픈 AI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의 해임 사태가 닷새 만에 다시 오픈 AI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최종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모두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탄핵 조사에서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인물로 이야기되는 레슬리 울프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인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어제 헌터 바이든 수사의 핵심 인물인 레슬리 울프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보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모든 길이 그녀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보인 레슬리 울프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탄핵 조사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사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2018년에 시작된 법무부의 조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 고발자들은 그 조사가 방해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던 의원의 소환장 서한에는 게리 샤플리와 조셉 지글러라는 2명의 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울프가 표준 조사 프로토콜에서 여러 차례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헌터 바이든의 버려진 창고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 가능성을 헌터의 변호인에게 먼저 말했고 나중에 창고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또 수사관이 증인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빅 가이 또는 아빠라는 표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수색영장에서 정치적 인물 1, 즉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이 선거자금법 위반의 증거를 추적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수사관이 헌터 바이든의 성인 자녀를 면담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조던은 헌터 바이든 수사에서 귀하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 또는 우리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화요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울프 연방검사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혐의에 대한 4개의 수사를 중단한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머 의원은 럽 슈밋 투나잇에 출연해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보 레슬리 울프가 바이든 가족의 부패 혐의를 추적하던 4개 기관을 중단시켰다면서 모든 길은 레슬리 울프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roads lead to Leslie Wolf. We know the IRS was investigating the Bidens. That was halted, and the road leads to Leslie Wolf. We know the FBI was investigating the Bidens, and all roads lead to Leslie Wolf calling that off. We know other U.S. attorneys were looking into the Biden corruption, and by all accounts, Leslie Wolf called that off. We know that the National Archives was looking into the Biden's mishandling of classified documents, and they were told by someone at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stand down, to not cooperate with the House Oversight Committee, with Chairman Comer, and we believe that person was Leslie Wolf. So we know that at least 4 different agencies were looking into Biden corruption, and in each instance, it appears Leslie Wolf was the single person in charge of telling the investigators to stand down. 조던 법사위원장이 레슬리 울프를 위원회 증인으로 소환한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모하비 카운티를 형사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주 항소법원이 코치세 카운티가 향후 모든 투표를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애리조나주 모하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024년 선거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전체 선거를 수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안드리안 폰테스 국무장관이 감독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체 수개표를 실시하면 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위원회는 수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번 달 들어 수개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 애리조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캐리 레이크의 선거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브라이언 블램이 수개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모하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인 크리스 메이즈가 수개표가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보내오자 2024년 선거에서 수개표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즈 장관은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블램을 언급한 후 선거 결과를 수작업으로 집계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위의 민사 구제책 외에도 불법적으로 확대된 수개표는 다양한 중범죄 및 경범죄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메이즈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따라서 불법적인 수개표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월요일 1시간 이상 여론 수렴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수개표 제안을 3대2로 부결시켰습니다. 애리조나주 제8선거구 공화당 후보인 아베 하마데는 어제 저스트 뉴스 TV에 출연해 메이즈가 이 카운티에 대한 수개표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이것이 은폐이며 그들이 오랫동안 조작해온 선거 과정을 정말로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데는 하지만 그들이 이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고 이 카운티들을 파산시키려 하고 형사 기소를 통해 위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비 카운티가 내년 선거를 수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코치세 카운티도 수개표에 대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은 코치세 카운티가 작년 총선에서 투표한 모든 투표용지를 수개표할 권한이 없다며 코치세 카운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운티 관리들은 또한 향후 선거의 수개표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메이즈 법무장관은 지난달 코치세 카운티 감독관 2명을 소환해 이달 초 대배심에 출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인증을 거부한 혐의입니다. 당시 감독관들은 투표기계가 제대로 인증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인증을 연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전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마크 브루노비치의 사무실에 일했던 제니퍼 라이트 전 애리조나주 법무부 차관은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읽은 주 법령에 따르면 이 법은 수개표가 유일한 방법이었을 때 처음 만들어졌다면서 결국 카운티가 원할 경우 기계 집계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카운티가 기계 집계기에 투자하고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면서 메이즈 주 법무장관과는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라이트는
결국 모든 카운티가 기계 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에 기계 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이 법 조항이 수개표를 허용하는 경우 범죄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개표 때문에 누군가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퇴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펀치볼 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월요일 플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저택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날 저녁 트럼프 저택에서는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 의원 거스 빌리라키스의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존슨의 참석은 그가 하원 지도자로 승진한 이후 트럼프와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 둘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펀치볼 뉴스는 폴 라이언과 케빈 메카시처럼 존슨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희망을 가지려면 트럼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에서 하원의장 후보 선거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지지했었고 그 이후 조던을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존슨을 선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내 강력한 제안은 유력한 후보인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빨리 끝내자라고 썼습니다. 이후 존슨은 지난주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트럼프의 재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면서 그는 경이로운 첫 임기를 보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나는 그가 우리의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맷 게츠 하원 의원의 지지율이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21%로 뚝 떨어졌다고 펜사콜라 뉴스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와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민 중 11.6%만이 게츠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한다고 답했고 8.9%는 다소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46.4%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10.5%가 다소 반대한다고 답해 총 57%는 게츠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선출된 지 이틀 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플로리다 거주 성인 9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게츠 하원 의원은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을 퇴출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며 그로 인해 3주간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게츠의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여론조사가 하원 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게츠 의원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게츠의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가늠할 지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일시 휴전 합의가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에 발효된다고 이집트 국영 알카이라 TV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의 무사 아부 마르주크 부국장은 23일 풀려나는 인질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국적도 가진 이중 국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군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이 23일부터 석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새벽 강요회의 투표를 통해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된 하마스와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나흘간 휴전과 함께 자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하마스가 석방하는 인질은 아동 30명과 아동의 어머니 8명, 그리고 다른 여성 1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미국 국적자는 여성 2명과 3살짜리 어린이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해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일시적 휴전 합의를 따를 예정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휴전 합의를 존중한다면 우리도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든 20만 9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만 3천 건 늘어났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4만 건으로 2만 2천 건 줄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상승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역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한 것은 미국 경제의 복원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고용시장의 수요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제기될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은 미국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법무부는 어제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CEO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테러 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 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습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테크 업계에 파문을 일으킨 오픈 AI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 해임 사태가 닷새간 반전을 거듭한 끝에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직 복귀로 귀결됐습니다.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영입하겠다며 힘을 실어주고 다른 투자자와 직원들도 그의 복귀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이사회가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이에 앞으로 오픈 AI에서 MS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AI 개발과 사업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오늘 X를 통해 올트먼의 CEO 복귀와 그를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 재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에는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가 새 의장으로 합류하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소셜 지식 공유 플랫폼 쿼라의 CEO인 애덤 디엔젤로는 유임됐습니다. 올트먼도 오픈 AI 발표 후 자신의 X 계정에 사티아 나델라 MS CEO의 지원으로 오픈 AI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면서 MS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현지 시간 22일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모두에게 대형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행사에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영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과학, 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 멤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야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날 뉴욕주 나야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폭발 탓에 검문소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폭발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따르면 폭발 사건은 미국 쪽 검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지역 방송인 WGRG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향에서 국경 쪽으로 돌진한 차량이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 당시 화염의 높이는 10m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인보우 다리에는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 중 하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국은 레인보우 다리 외에 나머지 3곳의 국경 검문소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짐 조던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소환장을 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해드렸죠.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 사진 한 장만 나옵니다. 다른 사진이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공직자라고 해도 그렇지 더더군다나 이제 연방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원을 좀 숨겨야 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은 인물은 상당히 드물게 봅니다. 지금 연방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진 한 장만 딱 있고요. 그 외에는 일체 저희가 다른 사진 정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예일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지냈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이제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예일 대학에서는 하키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키 선수로 활동했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학창 시절 사진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체 없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2000년에 결혼을 했고 남편이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죠. 유펜에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정도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리 못해도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 계정이 한두 개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진 한두 장은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사진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사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 사진도 저희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오죽 사진 구하기가 힘들면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렉 켈리는요 뉴스맥스에서 앵커로 사회자로 진행자인데 이 그렉 켈리가 이런 말을 적어놓을 정도입니다. 레슬리 울프라는 이 사람 말이죠. 델라웨어에 있는 이 연방 검사 진짜 찾기 힘들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구글은
doesn't want to,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레슬리 얼굴을 이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아는 걸 원치 않는다. 구글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냄새가 난다 이거죠. 일부러 전부 다 가리고 삭제한 듯이 깜깜이 처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레슬리 울프,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지금 이렇게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슬슬 이제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과정에 나오는 것이고요. 조 바이든 탄핵 조사 중에서도 좀 중요한 핵심이 바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과연 알고 있었는가? 헌터 바이든을 통해서 조 바이든이 이익을 챙긴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헌터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가? 그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막았다든가 뭐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이 정황은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정황은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국세청의 내부 고발자들이 의회에 증언한 녹취록들을 보면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조사가 워낙에 느리게 진행되기도 했을 뿐더러 실제로 이것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막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심지어는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서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소환장을 발행하면서 그 편지에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소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밀 문서가 예전에 헌터 바이든이 같이 있었던 조 바이든 차고에서 뭐 나왔다. 근데 그 기밀 문서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게 누구였느냐? 헌터 바이든 변호사한테 먼저 알려줬다라는 거죠. 헌터 바이든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런 게 나왔대. 나 지금 수색영장 좀 발부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미리 알려주었던, 그리고 수색영장은 발부되지 못하게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헌터 바이든의 자녀들,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수사관들이 헌터 바이든 자녀들 인터뷰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조 바이든 일가족을 보호해 주는데 올인했던 이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가족을 보호해주는 특수임무를 맡았다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12월 7일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라라고 지금 소환장을 발부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레슬리 울프의 지금 직속 상관은 누구냐 하면은 데이빗 와이스 특검입니다. 데이빗 와이스 특검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별로 기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기소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데이빗 와이스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커버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빗 와이스는 허수아비처럼 세워져 있는 인물이고 그 뒤에서 레슬리 울프가 몸통처럼 실질적인 조사를 다 주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임스 코모 감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방 부처 중에서 4개 부처를 갖다가 지금 조사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것이 모두 다 지금 레슬리 울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레슬리 울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커넥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절대적인 슈퍼파워를 가지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설정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따르는 국가들은 좋은 국가들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국가들은 좋지 않은 나라들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민주주의 중심으로 잡아가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게 어느 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국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됐던 것을 이제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심화되어 오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최근까지 계속 심화되어 오다가 중간에 단절됐던 부분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4년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오래된 전통이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이 전통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요. 이 글로벌리즘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군림하고 독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 국가의 개념에서 애국주의적인 운동을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책임진다라는 그 미명하에 미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고 미국 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다라는 이제 범국민적인 우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있었던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팍스 아메리카 이 기조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오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게 되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타도 트럼프를 좀 외치고 있는 이제 이러한 현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수 엘리트층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특수 엘리트층을 위한 행동대장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레슬리 울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네오콘들과 지금의 급진좌파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H.W. 부시 대통령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바마 사람들 그리고 바이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건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그 궤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요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이제 급진 좌파 그리고 공화당 기득권층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렇게 대명사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그룹으로 좀 고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슬리 울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연방 판사의 서기를 맡았던 그러한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발라덴스파에서 일을 했던 그러한 경력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반트럼프 진영들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이고 민주당 쪽에도 계속해서 기부를 해왔다. 남편 같은 경우에도 버락 오바마 선거 캠프에다가 무려 14번이나 기부를,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액수는 기껏해야 50불에서 100불, 이 정도 사이에 기부금을 낸 거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14번이나 오바마 선거 캠프에다가 기부금을 냈던 사람이 남편이다. 그 남편은 지금 펜실베니아 유펜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 유펜은 또 어떤 곳입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펜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통령 퇴임하면서 연구소를 만들었던 바로 그 연구소에서 결국은 기밀 문서가 부적절하게 발견이 됐던 이런 것,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레슬리 울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델라웨어주에서 남편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본인은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검사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데이빗 와이스 밑에서 실질적인 실권을 쥐고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12월 7일 날 하원 청문회에 출두해서 어떤 증언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슬리 울프가 바이든 일가와 어떤 정도까지 깊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부패 비리를 확실하게 규명해내고 지금은 확실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끊겨있는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미싱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들은 있는데 그 증거들이 서로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가 지금 확실치 않은 미싱 링크들이 있는데 그 미싱 링크들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싱 링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만한 중요한 인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줄줄이 계속해서 청문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비밀리에 인터뷰를 해서 그거 비공개 인터뷰를 하고 그 녹취록으로 남기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과거 비리들이 다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제 저희가 해드렸는데 백악관 측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증거가 없는 것인지 그들이 다 없애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직까지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한인 동포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왜 지금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은 결국은 만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일인 것이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주말 내내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